구독, 좋아요.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원 아포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장면들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른 차원에서 혼란과 들끓고 있는데 이재명의 어쨌든 부동산 정책 이게 중대한 분기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 뭐 5월 9일 넘어가면 양도세 중과부과 이후에 새로운 판이 올 것이다. 여러 상황들 앞뒤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진단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자 이현욱 한국 부동산 원장이 7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상당히 논란인데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통계 조작 문제 어떻게 보시냐? 감사원 감사 질무 감사에선 통계 조작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이현욱 지금 부동산 원장이 통계 조작은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 뭐 원장이라고 붙여줘야 될지 이현욱 씨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감사원 감사가 지금 아직 ING형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요. 또한 지금 이 통계 조작과 관련된 재판마저도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은 공직자들은 이거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보통은 자제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공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현욱 감정평가 한국부동산원장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행동을 했다. 지금 현재 통계 조작 논란 끝났다? 기소된 직원이 없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뻔뻔한 주장이고요. 지금 이거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현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오히려 감사원 한국부동산원장으로서 지금 감사원을 좀 압박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아닌가, 이러한 부분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당히 이것은 좀 주제넘는 발언이었다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초기에는 사실 통계 조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정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 자체가 지금 현재 이현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이러한 발언 사실은 프레임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건 조작이 아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정사항일 뿐이다 라는 것 자체가 프레임 전환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재판부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감사원에 대한 외압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동산 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욱 씨,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측근이다. 실제 이재명 측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현욱 한국부동산원장의 이력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만 1999년도에 30기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1999년도에 통과해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참 이 좌파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식 코스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참여 연대에 무언가 감투를 쓰고 있다가 그다음 민변으로 들어갔다가 참여연대에서 민변으로 이동했군요. 1차로. 예. 그리고 민주당으로 들어가가지고 2011년부터 뭐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을 하고 뉴파티 위원을 하고 뭐 이러면서 2017년도에는 19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 지원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해당 시점 이재명 현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때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GH 사장을 역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사장은 누가 임명을 하느냐? 바로 해당 시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현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약간 갸웃한 부분이 생깁니다. 예. 지금 과연 이현욱이라는 이 분이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 원장이 이 이전에 건설사 경험이 있는가, 예. 혹은 디벨로퍼 경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 뭔가 낙하산 같은데라는 느낌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예.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경기도시공사 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후에는 다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2026년 한국부동산 원장으로 온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사이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력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종원 대표님께서 지난 이제 과거 방송이긴 한데 지난 방송 때 이 실거래가를 근거로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통계 조작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거다. 그 우려를 이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 이현욱 원장이 이제 실거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전문성 있는 조사자가 산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 그러면 뭔가 이게 통계 조작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이현욱 씨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사실상 이 실거래가가 지금 이현욱 원장이 했던 말의 취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실거래가가 한두 건 정도는 좀 이상한 거래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이 통계라는 것은 한두 건의 이상한 부분보다는 전체의 흐름, 예를 들어서 거래량 5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이상한 거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래량이 누적돼서 100건, 200건, 300건, 400건, 500건 정도의 실거래가가 반영된다면은 이거는 이상 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통계는 거의 무의미한 수치로 줄어들게 되고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라는 게 한 달에 누적된 부분과 그리고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는 그 둘 간의 상충이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아마도 전문 평가자 개인 사람이 했던 평가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실거래가가 결국은 후 반영이라도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현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말 지금 통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고요. 특히 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실거래가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한국부동산원 다시 통계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그렇죠. 드렸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KB 시세와도 너무나도 격차가 차이가 벌어지고 많아 있다는 있어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현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지금 통계 조작 없었다. 수정이었을 뿐이었다 하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요. 자, 지금 이게 한국부동산과 KB부동산 간의 주간 매매가격 지수 동향을 같이 시계열로 동일 시점 대비해서 비교해서 본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점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요. 지금 붉은색 선이 한국부동산원이고요. 그리고 푸른색 선이 KB부동산입니다. 주간 매매가격 지수 동향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열로 표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의 흐름과 파란 선의 흐름이 상당히 커플링 현상이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물론 이명박 정부 때는 좀 한국부동산원이 좀 더 낮게 봤다가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한국부동산이 좀 더 높게 보는 이러한 시점별 오차는 있으나 거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발생돼요.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차까지만 해도 한국부동산원과 KB 간의 지표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시점부터 바로 밑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김학규 원장이 임명된 이후부터는 통계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이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는 좀 뭔가 디커플링 현상? 아니, 파란색 선은 지금 계속 위로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붉은색 선은 지금 상승을 거의 반영을 못하는 듯한 모습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의외의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시점부터는 다시 빨간색 선과 푸른색 선이 거의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먼저 하락이 먼저 나오고 그럼 뒤늦게 쫓아가고 이러한 부분은 시점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가격이라는 부분은 수렴되기 때문에 결국 한국부동산원과 KB의 격차는 제로에 수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로 와서 보게 되면요. 지금 손태락 원장이 잠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정부 때까지 한국부동산 원장이었었는데요. 사실 손태락 원장은 상당히 좀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때부터 한국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라든지 감사원의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손태락 원장은 쉽게 통계 조작에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현욱 원장이 등장하는 시점 2026년 2월부터 갑자기 지금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 통계가 다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푸른색 선은 지금 상승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에선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상당히 디커플링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자, 지금 이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좀 그래도 이게 이 표를 보고는 확신이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단계 더 거쳤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KB 부동산 상승에서 한국부동산원 상승률을 빼봤어요. 아, 그래요? 차감해서 봤더니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지금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동시점 대비해서 한국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 동향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에서 KB 부동산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0에 수렴할수록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예. 플러스 영역으로 높게 가면은 KB가 시세를 훨씬 더 높게 반영하고 있다. 반대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면은 한국부동산원이 더 높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특정 시점에서 한국부동산이 너무 높게 봤다? 그럼 다음 시점에서 훨씬 더 낮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바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말기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 KB에서 좀 더 높게 보던 부분이 역전이 돼가지고 한국부동산이 다시 좀 더 높게 반영되는 이러한 차트. 하지만 결국은 평균값은 0에 수렴되어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먼저 좀 상승폭을 높게 받느냐? 하지만 후반영이 되면서 다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뒤집어진 게 역시나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지금 값이 0에 수렴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KB가 더 높은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말은 즉슨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를 훨씬 더 낮게 반영했다는 것이죠. 즉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상당한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는
KB가 좀 더 높게 반영이 됐습니다.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에서 먼저 폭락을 잡아갔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가격이 뭐 통계기관마다 다르게 잡히는 게 아니라 시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후 반영되면서 이 이후에는 한국부동산이 더 높게 반등도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값이 제로값에 수렴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2025년에는 거의 제로값에 수렴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거 웬걸? 또 다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또 KB 상승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KB의 상승을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서울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기도도 똑같은 조건으로 뽑아봤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게 되면요. 자, 이게 경기도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 흐름을 갖다 비교해봤는데 경기도는 사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의 커플링 현상, 동조한 현상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거 거의 같은 자료 아니야? 같은 사람이 조사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거의 동조한 현상이 나오고 문재인 정부 1년 차까지도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하지만 차이가 발생된 게 역시나 김학규 원장, 한국부동산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학규 원장이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붉은색 선이 파란색 선의 상승을 쫓아가지 못하고요. 하지만 또 재밌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다시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차트가 거의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경기도는 아직 뭐 그렇게 통계 마사지라고 표현할까요? 통계 격차가 그렇게 경기도는 아직 건들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한번 KB부동산에서 한국부동산원 상승폭을 차감한 수치를 보시게 되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크게 엎치락뒤치락은 나오지만 제로에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시 지금 KB가 시세를 높게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이 훨씬 더 기간상으로도 반영도가 적게 나타난다.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KB보다 높게 반영한 시점은 2020년 1월 전후로 해서 잠깐의 기간을 대비하고는 실제로 KB가 항상 더 높게 시세가 반영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다시 제로에 수렴해가는 과정, 시점별로 차이는 있으나 제로에 수렴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부에서 경기도까지는 아직 통계에 크게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료가 바로 지금 현재 아직 경기도는 KB와 한국부동산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쭉 여러분들께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결론을 보이자면요. 다음 자료. 자, KB와 한국부동산원의 정부별 서울, 경기 시장 상승 반영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앞서 4장의 차트를 그냥 챗GPT에다 입력시키고 한번 지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 통계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을 뽑아봐라. 하고 입력을 시켰더니 챗GPT가 이렇게 지금 해석까지 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자, 지금 핵심 비교표를 갖다 보게 되면은 서울 평균 격차, 일별 평균 격차가 박근혜 정부 때는 마이너스 0.018에 불과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플러스 0.125포인트까지 발생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상당히 커다란 격차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0.125 격차이면요. 이거는 누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상당히 5% 이상의 격차를 보일 수 있는 매우 커다란 격차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게 되면은 서울의 평균 격차, KB와 한국부동산의 평균 격차가 무려 마이너스 0.008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이 이재명 정부 초기로 들어서면서 다시 평균 격차가 플러스 0.0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말인즉슨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초기에 분명
KB와 왜 이렇게 안 맞게 지금 진행이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욱이 그 다음 서울 평균 격차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플러스 영역 비율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로 갈수록 KB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간을 갖다가 한번 봤더니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뭐 38.4% 보통 한국 부동산이 더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해석에서도 지금 챗GPT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 부동산이 오히려 KB보다 높게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까지도 나와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무려 지금 KB가 한국 부동산원보다 높게 상승이 반영되었던 기간이 93.2%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건 의도성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한국 부동산 기준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거는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서울의 플러스 영역 비율이 44.8%로 감소합니다.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평균 격차 역시 마이너스 0.008 거의 0에 제로에 수렴하는 수준까지 평균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한국 부동산원과 KB의 시세 간의 시점별 차이는 있지만 거의 격차는 제로에 가까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웬걸? 아니 더불어민주당 단지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다시 지금 서울의 평균 격차는 0.07로 늘어났고 또한 서울의 KB가 더 과도하게 상승을 잡은 구간이 다시 80.4%로 늘어납니다.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거래가만 가지고 지금 아포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KB와의 차이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는 좀 약간 서울에 비해서 좀 큰 차이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승장만 따로 보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초기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초기 확실히 지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집값은 마치 폭등하는 것처럼 한국 부동산에서 만들어가다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집값이 마치 폭등하고 있는데 안정되는 것처럼 지금 그 연출이 나왔다는 게 이 통계 지표 분석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핵심 결론도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챗GPT가 써줬는데요. 자, 챗GPT의 핵심 결론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 부동산이 KB보다 더 높게 반영한 시기도 있었다. 자,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에서 KB와 한국 부동산의 길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좀 이상할 정도로 네네. 지금 한국 부동산원이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격차가 크게 완화되며 중립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통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계 네. 그대로 바라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의 괴리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자. 꿈틀꿈틀 들어가는군요. 예, 이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핵심 결론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챗GPT가 네. 뽑아준 자료입니다. 자료 통계 결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제가 이거 말고도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거래 비율, 하락거래 비율로 해서 또 이 부분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욱 원장이 아니 이거는 실거래가보다 조사자의 전문성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거 아닐걸 하면서 지금 제가 KB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비교해 본 거예요. 자,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잠깐만 뒤돌아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자료를 그 전 것으로 한번 올라가죠. 경기 이전 거 자료를 한번 돌려주시죠. 이전에 있던 걸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어떤 거라고 지적을 해줄게요. 한번 돌려주시죠. 아니 아까 같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로 그렸던 자료 중에 이거 말고요. 다른 거 하면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서울 자료죠. 예, 서울 자료입니다. 서울 자료인데 제가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KB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의 가격 동향의 격차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 한국 부동산원이 가격을 마사지를
여러 가지 해왔다. 가격이 상당히 아파트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집합 부동산 비율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은 왜 낮게 나올까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었는데 제가 딱 보면서 2018년과 2019년 초반까지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2020년 넘어가고 중후반부터 2021년 초반 나타나는데 저 상황을 보니까 63빌딩이 생각이 났어요. 63빌딩처럼 격차가 크네요. 한국 KB 부동산하고 한국 부동산원처럼. 그리고 다시 이재명 정부로 가면 63빌딩의 모습이 다시 이제 재현되는 것 같은 모습이 서울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63빌딩 짓고 있나요?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63빌딩을 지으면 괜찮아요. 예. 63빌딩을 짓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는 63빌딩만큼 땅을 파고 들어가야 또 되는 파고 거예요. 들어가.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점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한국 부동산이 먼저 하락을 반영하든 상승을 반영하든 그럼 그 뒤늦게 우리가 좀 늦게 반영했네 하면서 KB가 쫓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왜? 가격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의 가격 흐름이라는 게 뭐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시장을 추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로 수렴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 지금 바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 하반도에 63빌딩이 그려졌다면 그 다음 땅으로 63빌딩이 치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동일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 하나는 크게 잘못 보고 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시기가 꼭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만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한국 부동산원에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역풍을 크게 맞을 것입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게요. 이현욱 씨 부동산 원장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제 통계 조작 문제 발언뿐만 아니라 가격 동향을 매주에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문제 제기도 많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것이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현욱 씨가 얘기했어요. 뭔가 불편한가 보죠, 속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사실 이현욱 이 기자회견이 100일 기자회견이잖아요. 주임 네. 100일 기자회견인데 본인이 직접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네. 나 기자회견 할 거니까 좀 해줘, 와줘 하고 불렀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이 기자회견이라는 게 기자분들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질문 피해주세요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통계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이 됐다? 지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면 아래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굳이 이 통계 조작이라는 부분을 굳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꺼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가격 동향 매주 발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 많다? 그럼 매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잘못한 부분 지금 바로 KB와 한국부동산원 지표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듯이 지금 현재 무언가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갖다가 이현우 한국부동산원장이 먼저 캐칭하고 먼저 선수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주간 매매가격 지수 동향 발표를 없애버리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더욱이 지금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매매가격 지수 동향 발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KB에서는 매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러한 주장 그럼 KB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KB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발표해 온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에다가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공권력 남용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게 무언가 지금 이현욱도 꼬리가 잘 밟힌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권력층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자, 그 장면이 일부가 포착이 됐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인데, 자,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이렇네요. 부동산 시장 흔드는 카더라 가짜뉴스,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부동산, 한국 부동산과 KB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다. 한국 부동산원이 뭔가 이 통계 관련된 아파트 등 부동산 전체 가격들에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문제 제기하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하면 카더라 가짜 뉴스로 강력하게 처벌해야겠다. 뭐 이제 입을 막고 거기다가 폭탄을 넣는 건가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참 이 시점이 너무나도 공교롭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사실 이러한 발언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의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비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정부에서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 가짜 뉴스야 한마디 해버리는 순간 그리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순간 과연 어떤 국민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고백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약간 덜컹덜컹해요. 예. 아, 또 나한테 뭔가 고소고발하려고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로 공포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보게 되면요. 이 공포는 단순하게 스피커만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스피커들이 하는 발언을 언론이 또 받아쓰기를 하는 부분을 차단시키는 영향도 미치죠. 이재명 대통령도 트위터 X를 통해서 지금 계속 좌표를 찍어가면서 이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언론에 입을 막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를 받아 적었어? 저 언론사 저 기자 이상한 거 아니야? 극우 아니야? 또 이러한 프레임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적인 행동이다라고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슈를 동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 동탄이 상당히 이 부동산 관련해 새롭게 조명되는 대상이 됐어요.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 발표되고 있죠. 지난주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나 동탄이 상당히 상승폭이 높다. 뭐 2.22%. 5위 이제 쭉 순위가 나와 있는데 동탄도 주목되는 곳이 하나인데 동탄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동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서 한번 앵커님께 말씀드릴 때 네. 1.98% 상승이 나왔었다 네, 하면서 이게 52주 간다면은 2배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2 곱하기 52주 하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아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서 더 오른 겁니다. 그보다 더 올랐어요. 예, 2.2 상승으로 지금 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차트가 뭐냐면요. 서울, 경기, 자치구 아파트들 중에 역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던 지금 이 폭등 수준까지 화성 동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동탄, 아니, 1.98 상승? 주간 2% 상승? 이게 별로 체감이 안 돼. 이게 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동탄의 상황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여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탄의 집값이 도대체 얼마 정도 할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네. 자, 동탄역 인근 아파트 가격 현황입니다. 조금은 작아서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특정 부분을 키워야 됩니까? 지금 잘 안 보이실까요? 예. 예. 좀 더 키워주시면요. 가운데 부분을 한번 그냥 조명을 해 주실래요? 예, 가운데 부분을 조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예, 해서 롯데백화점 아인초등학교 예, 여기까지. 예.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조금만. 예. 예. 됐네요.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동탄역 롯데캐슬이 84스퀘어미터 30평일대입니다. 30평일대 114스퀘어미터는 공급 면적이고요. 30평일대가 지금 23억 3천만 원에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20억 넘는 아파트가. 자, 지금 여기서 우측으로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동탄역 우남 퍼스트빌이 있고요. 그 밑으로 지금 포스코 더샵 센트럴시티가 있고요. 그 밑으로 한화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동탄역 롯데캐슬 바로 우측에 지금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우남 포스코 한화에서 우포한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중에 포스코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지금
여기는 좀 애매한 30평대 후반, 40평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 면적대에서 지금 22억 2,500만 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한 동탄역 한화 꿈의 그린 지금 프레스티지 아파트 역시도 지금 40평대 지금 매매가 지금 20억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빌 아파트 여기는 30평대입니다. 전용 면적 84스퀘어미터 그 아파트가 지금 18억 5천만 원을 지금 호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탄에 20억 넘는 아파트 단순하게 동탄역 롯데캐슬 여기는 백화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 너희는 특별한가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만이 아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지금 20억 쪽으로 급하게 가격대가 달라붙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승폭 지금 동탄이 이렇게 비쌌어? 아파트가 20억이 넘어?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서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게 되면요. 자, 여기는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 우포 한중에서 우남 아파트라고 불리는 네. 지금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84스퀘어미터입니다. 30평대. 자, 해당 30평대 아파트가 바로 2개월 전. 불과 2개월 전입니다. 예. 2026년 4월에 1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 2026년 6월에 17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잠깐만요. 실거래가입니다. 잠깐만요. 저기 밑에 부분 중앙에 있는 하단에 있는 두 개의 박스를 조금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아니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조금 밑에 조금 그거 밑에 있는 그거 이게 최대입니까? 밑에 것까지 봐야 되는데 밑에 거가 조금 가렸네. 2026년 4월. 그렇죠. 네, 2026년 4월 1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 2026년 6월 17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요. 2개월 사이에 무려 3억 5천만 원이 폭등이 나옵니다. 이거 실거래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 이현욱 원장은 아니 이 실거래가보다 조사자가 더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자,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다시 조금만 화면을 좌측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요. 지금 호가는 17억 6천으로 지금 실거래가보다 또 3천만 원이 올라가 있고요. 그나마 17억 6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거래되고 나면 바로 18억대로 또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남만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래 단지로 또 가보시자고요. 바로 아래 단지 더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요. 자, 이번에는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 자, 여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그래, 화면 굳이 하실 필요 없이. 그런데 좀 더 상승폭이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이에요? 2026년 2월에 해당 아파트 지금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요 97스퀘어미터라고 해서 애매한 30평대 후반 그렇게 취급받는 아파트인데요. 해당 아파트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6년 2월 달에 15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 2026년 6월에 불과 4개월 만에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그러면서 4억 5,500만 원이 올랐어요. 자, 지금 이거는요. 지금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만에 4억 5,500이 올랐다는 것은 지금 한 달에 1억씩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이게 한 달에 1억씩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최근 1개월 사이에 지금 이렇게 2억 이상의 폭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보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에서도 동탄을 지금 급등 지역으로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은 바로 다음 가장 저렴한 매물이 21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실거래가 20억 5천만 원보다 1억 정도 호가가 더 올라온 게 가장 저렴한 매물이란 거예요. 지금 거래되는 게 가장 싼 매물인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닉에 사람들이 더 달려들면서 지금 폭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우포 한중에 우남 그리고 포스코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한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시장이 다 미쳤어요. 여기는 지금 111스퀘어미터라고 나오는데 전용 면적으로는 84스퀘어미터 30평대고요. 지금 여기도 4개월 전에 불과 13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지금 6월 달에 17억 6천만 원. 4개월 사이에 3억 8천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동탄 시장은 지극히 비이성적으로 폭등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이후에 나온 매물들 역시도 너무나도 또 호가가 1, 2억씩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패닉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알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지금 더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등이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또한 지금 삼성전자에서 사내 대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지 몰라. 다시 또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를 묶을지도 몰라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패닉 바잉으로 몰리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코믹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을 묶인다라고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인다라고 해서 다시 뭐 하락이 나오느냐? 이미 서울에서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지역들 그 이후에 매물이 폭감하면서 더 폭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학습 효과가 쌓여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한 폭등들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불러온 참극이다 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서울과도 비견할 수 있을 정도?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안 나가는 지역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서울보다 더 비싼 지역으로 지금 발돋움하는 모습도 같이 동시에 그려내고 있네요. 그러면 자, 이 질문은 앞서 이제 지금 보니까 아파트 동탄역 주변으로 쭉 먼저 시작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아파트별로 가격들과 또 단지별로 상황을 보고 개별 아파트별로 쭉 살펴보니까 야, 이거 2, 3개월 사이에 막 3억, 4억 이상이 폭등하는 폭력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무섭다는 정도 생각이 드는데 동탄만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게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 그렇죠. 지역의 영향도 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주시게 되면요, 이게 네. 바로 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아직 경기도는 마사지가 썩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거의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빨간 줄로 표시해놓은 화성 동탄 지금 6월 15일 2.22% 폭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폭등이고요. 예.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화성 병점마저도 지금 0.43 이것도 폭등입니다. 0.43 폭등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성 병점이 동탄에서 1.98% 폭등이 나온다 보니까 0.25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화성 병점마저도 지금 폭등 반열에 같이 들어서고 있고요. 수원 영통은 여전히 6월 8일부터 지속적으로 0.34의 높은 폭등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용인 수지가 한동안 너무 호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매물들도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듯한 조금 약간은 매물들이 좀 높아진 가격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0.44 폭등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동탄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 지역에 이러한 풍선 효과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더 주변 지역, 지금 용인 기흥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용인 기흥마저도 지난주 0.13 상승해서 0.31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수 그냥 반도체 라인 때문만이다?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아니다? 그 상관없이 그 주변 지역들이 다 같이 다시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현욱 부동산 원장의 발언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부터 살펴봤고, 사실은 매주 발표되는 이런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전문가 조사로 뭐 대체할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그 장면 살펴봤고, 동탄 지역의 지금 상황 그리고 주변 쪽으로 확산되는 상황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63빌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깊이 하락하는 장면까지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장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종환 아포유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7일) 자유리더 아카데미 4기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 리더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미중 패권전쟁의 소용돌이와 세계 전략의 대전환, 그 혼돈의 정점에 서 있는 트럼프 독트린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의 깊이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선사합니다. 6월 17일 개강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혈당이나 혈압, 혈행 때문에 뭐 하나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에서 나온 혈통파인 적송유는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 기록된 원료 붉은 소나무에서 나온 적송유를 채취해서 오일로 농축한 다음 그득그득 담아낸 그런 제품입니다. 적송유는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혈행 개선,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챙겨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바나나의 추출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혈당, 혈행은 물론이고 면역력과 노화 관리까지 한 번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장용성 캡슐이라서요, 일단 작기 때문에 목 넘김에도 편하고 또 위에서 장까지 가는 녹지 않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게 더부룩하지 않게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저희 펜앤마이크 TV 구독자 전용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띄운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건강은요, 가장 젊을 때, 가장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혈당, 혈행, 면역력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522-1331, 1522-1331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